폴란드가 한국을 향해 다시 한번 거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한 노박 공군 사령관이 시험 비행을 마친 직후 폴란드 정부의 최고위급 협상단이 한국으로 긴급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의전 방문이 아니라 폴란드 공군의 미래 전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사실상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박 사령관의 KF-21 탑승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는 폴란드 공군의 모든 주요 도입 사업에서 직접 기체를 조종하며 최종 결정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과거 F-16 도입 당시 직접 조종대를 잡고 기체를 평가했고 FA-50 역시 직접 탑승하며 성능과 효율성을 확인한 뒤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여론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KF-21에 탑승했고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들이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점은 폴란드 내부에서 이미 중요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방문을 두고 이례적으로 정치, 군사, 산업이 모두 연계된 전략적 행동이라고 분석합니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자산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의 핵심 경영진, 그리고 WZ12 항공정비창까지 모두 한국 방문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히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정비, 기술 이전, 그리고 장기적 산업협력까지 포괄한 대규모 패키지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FA-50PL 생산을 위해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고 항공 조립 라인을 구축하며 하지만 현재 확보된 FA-50 생산 물량만으로는 산업 기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FA-50 30여 대의 생산으로 프로젝트가 끝난다면 폴란드가 어렵게 만든 고정익 항공기 조립 라인은 사실상 수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하며 이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추가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며 기술 통합과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KF-21만큼 적합한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F-16 업그레이드 비용이 기체 한 대당 막대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F-35 역시 유지비와 킬 스위치 논란으로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유로파이터는 높은 유지 비용과 낮은 가동률 문제로 이미 탈락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합리적인 가격, 높은 성능, 한국의 전례 없는 기술 협력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박 사령관의 KF-21 탑승은 단순한 체험 비행이 아니라 폴란드 공군이 미래 전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비행 후 탑승 소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령관이 탑승한 직후 정부 대표단 파견이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언론은 이미 KF-21이 최소 32대, 최대 80대 규모로 도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폴란드 KF-21 프로젝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입니다. KF-21은 한국형 무인 전투기와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향후 폴란드가 자체 무인기를 개발할 경우 탑재 체계와 연동성 확보에서도 한국이 유럽보다 앞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독립을 지향하는 폴란드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 항공산업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국방비를 GDP 대비 4.7%까지 끌어올리며 전례 없는 속도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까지 이미 세 가지 대형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다음 단계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언론은 한 가지 질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KF-21 시험 비행 직후 폴란드 정부는 왜 그토록 급하게 움직였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의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전면적 군사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후 기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F-16 조기 퇴역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력기는 사실상 KF-21뿐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번에야말로 자국 항공산업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폴란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한국 항공전력의 핵심 기업들이었습니다. 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사청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양국 간 협력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담은 단순한 구매 협상이 아니라 폴란드 방산 구조 전체를 개편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였고 대표단의 면면만 보아도 그 규모와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자산부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히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배분, 기술 이전, 생산 라인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PGZ 대표들이 방문단에 포함된 점은 폴란드가 자국 산업과 한국 방산업계를 본격적으로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PGZ는 폴란드 무기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국영방산그룹으로 그들의 결정은 폴란드 전력 현대화 방향을 좌우합니다. 폴란드가 가장 집중한 기업 중 하나는 WZL2였습니다. WZL2는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의 정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는 폴란드 내 핵심 항공산업 기반이자 현재 S-70I 헬기 현지 생산을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WZL2가 대표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항공산업의 근본 수준까지 확장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PL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대거 투자해 구축한 상태이며 고정익 항공기 조립 라인 유지에는 지속적인 생산 물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재 확보된 생산 물량으로는 산업 유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FA50PL 30여 대 생산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WZL2가 구축한 산업 기반은 몇 년 안에 사실상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폴란드가 절대 감수할 수 없는 손실이며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한 산업 육성이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 방문 초기부터 추가, 생산 물량 확보와 지속 가능한 조립 라인 유지에 매우 강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입니다. 폴란드는 KF-21을 도입할 경우 FA50과 전술적 연계가 용이하고 기존 인프라에서도 상당 부분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자체 항공기 개발 능력을 강화하려 할 경우 KF-21 사업 참여는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1 개발 참여는 사실상 늦었지만 블록2 사업은 개발비가 과도하지 않고 공동개발 참여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협력과 산업 참여 기회를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FA50 계약 과정에서도 폴란드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산업 참여 비중을 보장했습니다. 폴란드가 고정익 항공기 조립 라인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 것도 한국의 파격적인 협력 덕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폴란드 정부와 산업계 모두에게 매우 강한 신뢰를 형성했으며 이번 KF-21 협상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위급 협상단은 한국 측과의 논의에서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대, 장기 정비 계약, 기술 이전 범위, 블록2 사업 참여 가능성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폴란드의 산업적 필요성을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담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FA50 이후 후속 기종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대한 투자가 의미를 잃기 때문에 KF-21이 사실상 유일한 해답으로 점점 더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양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항공산업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력, 산업 생산 능력, 협력 의지, 파트너십 규모까지 폴란드가 원하는 요소를 모두 갖춘 드문 국가입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항공산업 자체를 재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서로의 필요와 이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는 산업 기반 확장과 전투기 전력 현대화가 필요하고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KF-21의 해외 첫 대형 수출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의 일치가 양국 간 협력 확대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날 무렵 폴란드 대표단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결론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남은 변수일 뿐입니다. 폴란드 언론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노박 공군 사령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폴란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KF-21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을 마친 뒤 한국행 협상단 파견이 즉각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내부에서 이미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노박 사령관이 직접 경험한 기체에 대해 매우 신뢰를 쌓아왔고 그의 평가가 전력 도입의 방향을 좌우해왔습니다. 과거 F-16 도입 당시에도 노박 사령관은 기체의 조종 안정성과 전술적 확장성을 직접 확인한 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는 정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FA-50 도입 과정에서도 그는 직접 조종석에 올랐고 비행 후 인터뷰에서 기체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성능을 강조해 부정적 여론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노박 사령관이 실제로 조종해본 항공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며 그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KF-21 탑승은 폴란드가 전투기 사업에서 새로운 선택을 고려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노박 사령관은 지상에서의 설명이나 자료 분석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항상 직접 비행해 조종석에서 느끼는 조작성, 반응 속도, 안정성, 실전 적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KF-21 시제기를 선택해 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폴란드 공군 내부에서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언론은 이번 시험 비행을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전략적 검증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험 비행 후 이어진 대표단 방문은 사전에 이미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가 KF-21 사업 참여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폴란드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 후보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F-16 추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대당 막대한 수준으로 치솟으며 실질적인 부담이 커졌고 F-35의 유지비 문제와 운용 통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국산 전투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면 폴란드가 빠르게 새로운 주력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박 사령관이 KF-21을 선택해 시험 비행을 진행한 것은 폴란드가 실질적으로 한국산 전투기 도입으로 기울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비행 이후 노박 사령관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보고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언론보다도 더 빠르고 상세하게 움직인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그의 비행 직후 정부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의 조작성과 레이더 성능, 무장 통합 능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비행 성능을 확인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노박 사령관의 움직임을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가 직접 시험 비행을 한 뒤 정부가 최고위급 대표단을 즉시 한국으로 파견했다는 점은 폴란드가 전투기 도입 방향을 사실상 정해놓고 구체적 조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과거 무기 도입 사업에서 사령관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기체는 단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KF-21 탑승이 가진 상징성을 더욱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박 사령관의 시험 비행은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 방산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KF-21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 중심 체계에 의존해왔지만 유지비 증가와 공급 제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대안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이 유럽 국가에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열린 것은 한국 항공산업에 있어 전략적 대전환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폴란드 공군 내부에서는 노박 사령관의 당시 비행 영상 일부와 시험 과정에서의 반응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은 급기동, 고속 상승, 장거리 항로 전환 등 여러 상황에서 기체가 안정적이며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내부 평가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이더와 센서 융합 능력은 폴란드가 현재 직면한 전술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KF-21이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 언론은 한 가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노박 사령관이 직접 탑승한 KF-21이야말로 폴란드 공군이 미래 20년을 책임질 기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폴란드 항공전력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인물이며 그의 선택은 곧 폴란드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의 KF-21 시험 비행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폴란드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 동부 지역에서는 전투기 전력의 현대화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노후 전투기 조기 퇴역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존 장비로는 장기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은 신속한 전력 확보와 기술적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추진 중인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은 단순한 기체 교체가 아니라 공군 작전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총 80대 규모의 전투기 라인업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며 기존 기체인 F-16의 업그레이드 계획조차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 경험을 통해 비용 대비 성능의 효율을 직접 체감한 폴란드는 자연스럽게 KF-21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 구도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후보군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분위기입니다. 높은 유지 비용, 부품 공급 지연, 낮은 가동률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폴란드 공군의 실전 운용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F-35는 이미 높은 기체 가격과 막대한 유지 비용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F-16 역시 업그레이드 비용 폭등 문제로 인해 지속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합리적인 가격, 최신 전투기 성능, 산업협력까지 제공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는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에 대한 준비 수준입니다. 현대전장은 단일 전투기의 성능뿐 아니라 무인기와의 연동성, 데이터 링크, 통합,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요구합니다. KF-21은 이러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무인기나 무장 시스템을 향후 연동할 수 있는 폭넓은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특히 기술 독립성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의 유지 보수를 위해 외부 승인이나 부품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해야 한다는 구조는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 협력 과정에서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폭넓게 허용하며 폴란드가 항공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KF-21 협상에서도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산업 참여 비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실질적으로 폴란드 맞춤형 전투기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블록2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폴란드는 자국이 원하는 센서, 무장, 데이터 시스템 등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에 가까운 구조가 되며 폴란드 항공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 내부에서는 KF-21을 장기적으로 자국 항공 전략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전투기 전력 전환의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기존 기체는 빠르게 노후화되고 러시아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유럽 방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폴란드는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KF-21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산업적 이익까지 동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옵션으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간 폴란드를 지켜낼 전투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박 사령관은 직접 KF-21 조종석에 올라 하늘을 날았고 정부는 최고위급 대표단을 한국으로 급파했습니다. 폴란드가 전투기 사업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지만 현재 흐름은 분명합니다. 폴란드는 KF-21을 통해 미래 전력을 완전히 재편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에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는 바로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비 구조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군비를 확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대치 구도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 현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실제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운 사례로 평가됩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세 차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지상전력과 항공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납기와 성능 면에서 기대치를 크게 충족했고 FA-50은 빠른 도입과 안정적 운용 덕분에 공군 내부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FA-50 도입으로 폴란드는 중간급 전술기 전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KF-21은 폴란드가 구축하고자 하는 차세대 공군 체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부상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기존 기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항공산업 능력을 확보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KF-21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유럽 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매우 제한적이고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폴란드는 현실적인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 협력 경험을 통해 기술과 생산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기존 전투기 운용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F-16 업그레이드 비용이 대폭 상승해 기체 한 대당 부담이 커졌고 정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가동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후 기체 퇴역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체 전력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산 기체는 가격, 기술 이전, 생산 대기 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도입 시기 조율이 가능하며 기술 이전 범위 역시 협상 여지가 많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폴란드의 전략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는 전력 공백이 단 한 해라도 길어지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16 쪽이 퇴역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단기간 내 확보 가능하고 확장성과 현대화 여지가 충분한 플랫폼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는 KF-21을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부 전문가들은 KF-21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최초의 비유럽 전투기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 내 군용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이 폴란드에 도입될 경우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이를 참고해 전투기 선택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 전략 변화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깊은 구조적 변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자국 중심의 전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 전략 변화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파트너로 평가됩니다. FA50 협력으로 시작된 신뢰는 KF-21을 매개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폴란드가 KF-21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전투기 교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폴란드는 공군 전력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고 있으며 KF-21은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체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내려야 하는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판단이며 KF-21은 그 중심에 서